안녕하십니까. 플리낙 브라임에서 피션 프로덕트인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립스, 즉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통해 정성 정량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최선일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 박지혜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립스, 즉 레이저 인듀스드 브레이크다운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레이저를 통해 샘플을 절삭하고 이때 발생하는 플라즈마를 관측하는 과정을 통하여 샘플의 조성과 해당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리서치 오버뷰입니다. 본 주제를 연구로 잡게 된 기초적인 동기는 몰튼 솔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션 프로덕트들을 리얼타임 인시추로 볼 수 있는 센서 개발의 필요성 덕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연구에서는 스트론튬과 이트륨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존 연구 대비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염화염이 아닌 브라이엄을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브라이엄을 사용함으로써 그래파이트 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시한 환경에서도 립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깨끗한 다른 원소가 들어있지 않은 환경이 아니라 실제 MSR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용융염을 구성하여 다원소 환경에서도 립스가 유효성 있는 기술인지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하이라이트로는 그래파이트 오염이 있는 다원소 환경에서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각각 LOD를 42.5ppm, 59.8ppm을 얻음으로써 기존 다원소 액체 립스보다 약 72.3% 정도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원자로 아니면 파이로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환경 등 피션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피션 프로덕트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피션 프로덕트들의 거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전착이 될 수도 있고 구조재의 부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피션 프로덕트들은 디케이 hit에 크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디케이 hit에 크게 관여하는 피션 프로덕트들로는 대표적으로 이트륨, 루비듐, 란타늄, 스트론튬, 시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소들의 거동을 알 수 없다면 원하지 않는 구조재 쪽에 열이 쌓일 수도 있고 또는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동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곳이 몰튼솔트에서의 피션 프로덕트이기 때문입니다. PWR 구조와 같이 정확히 노심이 존재하고 해당 노심 내부에서만 열이 갇힌다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곳은 몰튼 솔트 내의 피션 프로덕트들이 녹아 개통을 같이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리얼타임 인시추로 엘레멘탈 스페시픽 스펙트럼을 얻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렇게 엘레멘탈 스페시픽 스펙트럼을 얻으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디케이 hit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케이 hit에 크게 관여하는 원소들 중 저는 스트론튬과 이트륨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란타늄은 대부분이 불용성 산화물, 즉 LA2O3로 존재하며 반감기가 1.681로 짧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한 루비듐 또한 반감기가 18.6일 정도로 크게 긴 편이 아닙니다. 또한 시듐은 휘발성이 좋기 때문에 핵물질과 분리가 쉽고 MSR 내부에서도 오프가스로 제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스트론튬은 스트론튬 90 기준으로 반감기가 28.8년으로 길고 이에 딸액종인 이트륨과 세큘러 이쿼리bri움을 이루며 디케이 hit모니터링의 핵심 원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립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립스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샘플 표면을 아주 극소량 절삭하고 해당 부분의 플라즈마를 만들어 관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플라즈마가 생긴 이후에는 플라즈마 내의 자유전자와 이온과 상호작용, 즉 BS 레디에이션과 리컨비네이션 이미션으로 인해서 연속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다 플라즈마가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개별 원소의 이미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게이트 위스와 딜레이 타임을 최적화하여 원하는 원소의 신호를 최대화하고 배경 신호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때 딜레이 타임과 게이트 위스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바탕으로 최적화하여 본 실험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스트론튬과 이트륨 모두 이온 피크에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장은 립스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표인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기서 나타난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레처 리뷰입니다. 브라이엄을 광학 분석하는 시도는 염화염을 광학 분석하는 시도에 비하여 많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브라이엄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하여 도가니, 즉 GC가 녹는 것인데요. 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540도라는 온도에서 5시간 동안 가열을 했더니 0.5웨이퍼센트가 GC의 질량에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제가 실험한 염을 고친 사진인데 매 실험마다 이제 이만큼씩 그래파이트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파이트의 경우 일단 색깔이 매우 어둡고 그리고 육육염에 균일하게 녹아있는 솔루블한 파우더가 아니기 때문에 타 광학 분석기기를 사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브라이언 원자로에서도 모더레이터를 그래파이트로 사용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 고체 립스 파트입니다. 샘플을 절삭하여 플라즈마를 만드는 립스의 분석 과정상 고체 립스의 경우 액체 립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에로디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단일 원소 환경에서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시도했던 주제인데요. 헤테로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각 고체 샘플 표면에 스트론튬을 뿌려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5% 정도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였고 LOD 또한 5.6 마이크로그램 퍼 센티미터 스퀘어를 기록하였습니다. 왼쪽의 경우 흙 속에 있는 스트론튬을 검출하고자 다원소 환경에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기존 단일원소 환경에서보다 약 3배 정도 증가된 16.12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16.35ppm이라는 LOD를 기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체 립스에서의 연구 동향입니다. 고체 샘플에 비하여 레이저가 조사되었을 때 스플래싱 문제도 있고 또한 이제 LTSD가 계속 바뀌면서 한번 절삭되는 양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일 원소 기준으로 보셔도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소폭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액체 립스가 시도된 모든 환경은 이제 투명한 환경으로 별도의 불균일 혼합물이 첨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른쪽 연구의 경우 저희 연구실에서 시도했던 것으로 LICL, KCl에 SRCl2를 넣어 측정한 결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6.65%, LOD가 19.23ppm이 나왔고요. 그리고 왼쪽 연구의 경우 이제 해수에서 스트론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원소 환경에서 측정을 진행한 결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7.51%, LOD의 경우 153.53ppm을 기록하였습니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일 원소보다 다원소 환경에서 LOD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액체 립스가 고체 립스에 비하여 변동폭이 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입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플리낙 브라임 속에서 피션 프로덕트인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정성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깨끗한 플리낙을 넘어 실제 원자로의 가동 환경을 모사한 다원소 환경에서도 립스 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의 경우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깨끗한 플리낙에서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각각 측정하여 확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같이 측정해서 서로의 영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모사된 불화염석에서 측정 모델의 견고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립스의 단점으로 4가지를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순서대로 매트릭스 이펙트, 셀프 업소션, 플라즈마 쉴딩 이펙트, 샘플 호모지니티였습니다. 매트릭스 이펙트의 경우 관측 희망 원소가 아닌 주위 원소들의 환경으로 인하여 플라즈마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인터널 스탠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셀프 업소션은 샘플에서 타겟 원소의 농도가 높을 때 플라즈마에서 방출된 광자가 동일한 원소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 의해 다시 흡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교정 곡선이 왜곡되거나 비선형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농도별 선형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즈마 쉴딩 이펙트입니다. 레이저에 의해 형성된 초기 플라즈마가 이후에 레이저 에너지를 차단하거나 흡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기반으로 레이저 에너지, 게이트 웨이스트, 딜레이 타임을 모두 최적화하였습니다. 샘플 균일도의 경우 액체 샘플이고 하단부에서 가열이 위쪽에서는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환이 원활하다고 보습니다. 세부적인 실험 셋업은 위와 같습니다. 레이저의 경우 엔디아크 532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였으며 글로우박스 밖에서 레이저를 이제 발진시켜서 쿼츠관을 통해 글로우박스 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모제염의 경우 플리낙을 사용하였고 수분 제거를 충분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샘플의 경우 고농도의 용량염을 펠렛 형태로 제작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모제염의 경우 플리낙을 사용하였고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였으며 사용한 레이저 에너지의 경우 25mJ, 그다음에 게이트웨이스 딜레이 타임은 각각 3µs, 2µs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그널의 매트릭스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제거하였고 사보 측의 골레이 필터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크트 피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및 분석 파트입니다.
먼저 플리낙 속에서 배경원소와 겹치지 않는 스트론튬과 이트륨의 특성 피크를 확인하였습니다. 플리낙 시료 속에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각각 4000ppm을 넣고 확인한 결과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특성 피크들이 각각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특성 피크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 에너지, 딜레이 타임, 게이트 위스, 레이저 진동수에 관한 최적화를 끝내고 나면 이제 시료 농도와 시그널 인텐시티에 선형되는 선형성이 보장되는 범위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립스와 같은 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테론튬과 이트륨 농도를 모두 3000ppm까지 올리며 그 농도와 인텐시티 사이의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이때 둘 다 모두 완벽하게 선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신뢰도 있는 구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얻은 데이터를 농도의 증가에 따라 존1, 존2, 존3로 나누고 각 구간의 R스퀘어 값을 확인한 결과 이제 농도가 점점 짙어질수록 R스퀘어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ICP-OES와 같은 검량성 기준인 0.99가 보장된 존1 내부에서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존1 구간과 그리고 실제 MSRE 시뮬레이션 결과 안에 있는 스트론튬의 농도가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1000ppm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인 깨끗한 플리낙에서 스트론튬과 이트륨의 단일 원소 측정입니다. 농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MSRE 원자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통하여 1000ppm 미만까지 한정하였습니다. 얻은 칼리브레이션 커브의 경우 위와 같고 R스퀘어 값이 모두 0.99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선형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바탕으로 리빈 오브 디텍션 값을 계산한 결과 위 PPT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선택했던 특성 피크들이 저농도에서부터 배경 신호와 겹치지 않게 깔끔하게 보이며 농도의 증가에 따라 충분히 선형성을 띈다는 점, 그리고 그래파이트 오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LOD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도출한 점은 MSR이 전주기 스트론튬 농도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론튬과 이트륨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원소를 동시에 깨끗한 플리낙에 투입하였습니다. 조건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결과 칼리브레이션 커브 R스퀘어 값은 앞선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LOD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또한 유사하였습니다. 이때 두 피크가 전혀 간섭이 없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유사한 농도에서 스트론튬과 이트륨을 혼자 각각 측정하였을 때와 동시에 측정하였을 때를 비교하면 피크 높이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 원소가 서로 간섭을 주지 않으며 추후 동시에 측정하였을 때에도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혼합 시료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용융염 조성을 모사한 염에서의 스트론튬과 이트륨의 측정입니다. 샘플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용융염 조성을 모사한 염에서도 스트론튬의 피크와 이트륨의 피크가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위와 같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LOD를 계산한 결과 매트릭스 이펙트로 인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LOD의 경우 기존과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LOD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다원소 환경이 아니라 그래파이트 오염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단일 원소에부터 LOD 값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그래파이트 오염으로 인해서 본 실험 자체에서의 하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의 결론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딜레이 타임, 게이트 위스 등을 최적화하여 실제 용융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셋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유사하게 액체 다원소 환경에서의 스트론튬의 측정이 LOD가 153.53ppm이 나온 것을 생각하였을 때 본 셋업과 그리고 최적화된 값은 이에 비하여 72.3%나 낮춘 LOD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LOD 범위는 실제 MSR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로 상당히 유의미한 값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립스 기술의 특징상 샘플 전처리나 샘플링 방법 없이 리얼타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립스들이 투명한 레이저 에너지 빔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험하였던 것과 별개로 본 실험의 경우 불투과 환경에서도 이러한 적용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원소 환경에서도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퓨처워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